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경제지가 보도한 기사 타이틀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칩 전쟁 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서로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격화되면서 그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도 반도체 전략을 두고 현재 혼란 속에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칩스법에만 따르자니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포기해야만 하고 미국이 정한 룰에서 벗어나자니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간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이 정한 칩스법에 따르면 약 5% 미만까지만 중국 공장을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신규 장비를 지속적으로 반입을 하고 계속해서 공장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턱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새로운 장비를 들이지 못하면 철진한 장비를 값싼 가격에 팔아야만 하는데요.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제3국이라는 이유로 칩스법의 적용을 1년가량 유예를 받았지만 그 기간이 올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5월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많은 기업들이 가졌지만 사실 별다른 성과는 없었는데요. 현재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의 입지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편에 서자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와 디램 등 반도체의 약 40%가량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신생에 가까운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저가용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 판로이기 때문에 장비 제조업체들은 현재 수출길이 막혀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중국 편에 서면 어떨까요? 중국 편에 서자니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칩스법에서 지원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약 5년 동안 약 520억 달러 가량인데요.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만 10년 동안 중국 공장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G2 두 나라 간의 신냉전 움직임 속에서 내일은 바이든 정부가 이 대중국 투자 금지 행정 명령을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고래 싸움의 새우가 된 우리 기업들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바이든 반도체, AI 등 대중국 투자 금지 행정 명령인데요. 우리 기업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관련 주들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예,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슨 햄릿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도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엮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점점 다가오게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투자 금지 행정명령이 내일 발표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리 좀 알아봐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더욱더 거세지는 미국의 압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에 대한 내용도 좀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좀 더 본격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내일 8일 현지 시간에 반도체 제재안에 대해서 이제 또 새롭게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던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제재안 발표,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뭐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AI와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나 사업펀드가 투자할 때 뭐 투자 내역들을 이제 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새롭게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가게 되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앞으로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요구받았던 것들이 있었죠. 요구받았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들과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여전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외적으로 두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받았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향해서 제재를 하길 원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딪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중국 정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 쪽으로 계속 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스탠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이 제재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 10월에 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 반도체와 18나노미터 이하 D램, 그 다음에 이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을 했습니다. 즉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새롭게 AI 반도체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핫해지고 있고 수요가 워낙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동참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 중립국가, 그 다음에 이 파트너 국가들이 사전에 협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제재 스탠스를 함께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미국의 기술업계는 계속적으로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이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도 중국 쪽에 투자를 해온 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 기술계에서도 투자권이 철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중국에 대한 투자 활동이 전체적으로 식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존에 투자해놨었던 기업들은 당연히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이 어느 정도 상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제재, 그 다음에 기술업계에서는 약간의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계속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 반발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역시나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 뭐 갈륨과 게륨아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히토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마찬가지 이 미국을 향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번에 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은 이제 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기존의 뭐 낸드 플래시 D램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고, 이번에는 새롭게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측에서는 결국 중국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를 실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통제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중국은 눈을 돌린 거죠. 상대적으로 제재를 가했었던 장비 대비 조금 더 구형의 장비들, 그러니까 28나노대 이 구형 반도체 장비로 눈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구형 반도체 장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반도체 쪽에 상당히 돈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추가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이 생겨나고 있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에 따라서 지금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공장을 조금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이 SMIC인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베이징이나 뭐 선전, 뭐 상하이, 텐진 이러한 곳에 28나노, 그 다음에 그 이하의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생산 라인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고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반도체 굵기 프로젝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넥스팅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형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점유율이 중국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025년까지 중국이 구형 반도체에 대해서 점유율을 40%까지 이제 늘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구형 반도체도 따라오는데 신형 반도체까지 따라오게 되면 더 이상 중국을 제재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동참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가 아니라 AI 반도체 쪽으로 기싸움을 좀 벌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이 중국 역시 살 길을 찾는 것은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정면 승부는 현재 상황으로는 살짝 피해가는 그런 흐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반도체 쪽이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살아있다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수급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21선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밟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렸었던 종목이었죠. 두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량이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그 수준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은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물량은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은 나오지 않고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2차 전지와는 흐름이 살짝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 하나만 나오게 되면 저는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만약 내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을 때, 중국의 제재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이 한번 이슈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또 바로 고개를 틀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후공정뿐만 아니라 원익 IPS 같은 이러한 전공정 쪽들도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은 뭐 전공정, 뭐 후공정, 기판, 뭐 대형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잘 살아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분 하나만 주어지면은 바로 고개를 틀어줘서 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은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또 시장의 분위기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시장의 분위기가 한몫을 하냐면, 오늘 오전에 진단키트 쪽이 굉장히 핫했었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 진단키트 쪽에서 수급이 확 빠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또 초전도체 쪽으로 수급이 확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보게 되면 히토류나 갑자기 또 곡물 관련주로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서 바닥을 짚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악재에 민감하고 무언가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오전 지금 벌써 2시간 동안에 정말 정신없는 흐름이 지나갔거든요. 오전에 돈 섹터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4섹터, 5개 섹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굉장히 이슈에 민감하고 정신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슈 하나만 나오게 되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전에 리뷰 한번 했으니까 2차 목표가 설정을 했는데 바로 갔네요. 그럼 이제 이 종목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 있었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야기될 만한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반도체를 왜 자꾸 이제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역시나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저점에서 들어간 수급과 고점에서 들어간 수급 전체적으로 다 살아있죠. 그러면서 빠진 수급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명분 하나만 생기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하루만 지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제재안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또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슈에도 너무나 민감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
반도체는 갈 만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쪽은 종목을 조금 뽑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공정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원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수급이 잘 살아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 뽑아놓고 반도체는 미리 들어가도 괜찮지만 이슈가 나왔을 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도 슬슬 다시 한번 매매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최근에 시장이 여전히 상당히 좀 재밌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이 수급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외 반도체 외에도 수급이 받아지는 그런 종목들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을 좀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또 전공정 그리고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 이제 이런 것들 보고 나서 들어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침착하게 종목 뽑아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의 반도체 제재는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중국은 원자재, 미국은 반도체로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사수혜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수혜를 특히나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넥스틴 같은 경우에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라서 중국의 이 진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결국 이 반도체를 다루는 이유 자체가 시장이 개별주 시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강조를 드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인데 오늘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요거를 또 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자,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라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이 필수 소재 광물에 구리를 새롭게 넣는다라고 하면서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자, 그런데 원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2구 산업은 흐름이 약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오히려 항상 2등, 3등으로 움직였었던 서원이 지금 추가적으로 상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를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초전도체 쪽으로 이슈가 엮이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윗꼬리가 과도하게 나오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 뜻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수급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리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2구 산업이 대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수급이 들어가는 선에서 멈췄죠. 그런데 서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장으로 움직였죠. 왜 대장으로 움직였냐라고 하면 이틀 전에 들어갔었던 수급,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 윗꼬리를 크게 그리기는 했지만 밑에서 받아줬었던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서원이 대장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어떠한 섹터든 또 수급에 우선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도 금요일 날 미스터마켓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개별주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개별주 중에서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을 드렸듯이 그 다음에 코로나 쪽에서 신테카 바이오를 추천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종목군들 중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종목이 특히나 눈에 띄실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종목이 또 그 섹터 내에서는 가장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섹터에서도 수급이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나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8월달 시장은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 쏠림 현상이 있는 만큼 수급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